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현직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일단락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의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뀐 과정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미 구속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보다 윗선의 책임이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정삼 전 국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검찰은 이 전 국장과 함께 정종재 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이 중앙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락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공고 규정을 광주시 스스로 어기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한 행정행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최초 점수 산정 자체가 잘못됐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바로잡은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입니다. 만약 현직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업체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위가 뒤바뀐 업체들과 이들 고위공무원들에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영장이 청구되면서 광주시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게까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광주시 공무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례적으로 간부회의를 취소했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해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힘을 모아서 공원 특례 사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정종재 부시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에 따라서 이용섭 시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업체가 뒤바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안 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특례 사업에 차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인 중앙공원 1, 2지구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렇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된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검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감사원 감사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 등 다른 악재들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날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만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 사이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늘 자정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과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는 데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제계에서 한때 호남 기업을 상징하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알짜배기 계열사인 항공사까지 넘기면서 그룹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건데요. 금호그룹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씁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46년 택시 2대에서 출발한 금호 아시아나그룹. 6, 7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고속버스 회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됐고 1988년 대한항공에 이어 제2민항사로 선정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줄줄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주력 계열사들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고 결국 아시아나 항공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성 회장님이 너무 그 욕심부리가 그래 된 거지 뭐. 예. 좀 아쉽죠. 예? 그 호남 쪽의 기업도 참 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원창했어야 되는데. 호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감으로써 취업도 원래 호남이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사라진 점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으로 금호그룹은 재계 서열에서도 이름을 지우게 됐습니다. 12조 7천억 원 규모의 그룹 총자산 가운데 64%를 차지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자산은 4조 5천억 원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는 고속과 건설만 남게 돼 금호그룹은 중흥건설이나 호방건설보다도 자산 규모가 작아지고 재계 서열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호남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던 그룹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부실해서 매각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빠진 금호그룹은 거의 이제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한때 호남의 맹주였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이제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떼고 금호로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자유 특구에 광주의 무인 특장차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이 낙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 사업과 전라남도의 직류 중전압 송전 실증 사업을 규제 자유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진곡산단 등 7개 구역과 전남 에너지밸리에서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에 국내 건설 대기업 4곳이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 신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가 공사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모터스는 오늘 오후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투자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투자 협약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며 투자 협약서와 부속 서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광주시 재정 483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 있죠.
하지만 정작 교과서가 모두 불에 타는 바람에 학생과 교사들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었는데요. 수백 권에 이르는 교과서가 순식간에 모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수업 도중 교실에서 불이 난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평소 대피훈련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실로 돌아온 학생과 교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 교과서 300여 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는 저희들이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분들, 건민정 교과서는 서점에도 없고. 2학기가 상당히 진행된 터라 새로운 교과서 구하기도 난감한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심정의 교사들은 다른 학교 교사들에게 남는 교과서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에 큰 기대 없이 SNS에 올린 요청은 그러나 뜻밖의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 시내 30여 개 학교 교사들이 남는 교과서가 나도 있다며 갖다 줬고 그 결과 단 한 권의 부족한 교과서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나눠진 것입니다. 불에 탔던 교과서들은 이처럼 교사 연구용 목적의 교재까지 내어준 주변 학교의 도움으로 모두 확보됐습니다. 그 결과 불이 난 학급에서는 이틀 만에 수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힘을 내라며 책뿐 아니라 과일이며 음식 등을 갖고 오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당장에 필요한 거,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는 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칫 큰 재난으로 번질 뻔했던 초등학교 교실 화재였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기는 공동체 애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7월 광주 천변에서 발생한 비둘기 떼죽음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광주 남광주 시장 근처 광주 천변에서 비둘기 60여 마리가 죽은 사건의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고 비둘기 몸에서 나온 독성 물질도 수년 전에 판매가 중단된 것이라 의심스러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능시험 문답지가 시험을 이틀 앞둔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수한 문제지와 답안지를 고사장별로 분류한 뒤 봉인 절차를 거쳐 보관하고 시험 당일인 내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광주 38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수험생 18,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6,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한 광주경실련 서재형 건축도시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4월이었죠. 경실련 측에서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에 고발한 이유부터 짚어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까요? 예, 지난해 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심사표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네. 이어서 탈락업체의 이의 제기를 이례적으로 광주시가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공원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네.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 약간의 의혹으로, 외압으로 여겨지는 그런 의혹이 네. 조금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광주시에 해명을 요구했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금년 4월경에 검찰에 고발하게 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현재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도 되시고 구속영장 청구도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용석 광주시장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과 원칙대로 일 처리를 했고 어떠한 특혜나 위협도 없었다라고 자주 공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그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조금은 당황스럽고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뭐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다만 명확한 사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몸통이고 어디까지가 깃털인지 이제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네. 더불어서 유착관계 과연 공직자들만이 이번 그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여러 기업들도 관계가 돼 있는지 그런 유착관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시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9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중앙공원에서만 이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속칭 중앙공원이 노른자의 황금알을 낳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입지 조건이라든가 환경 조건 등 네. 입주 그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경쟁도 치열했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분양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경실련에서는 이 분양 원가 공개를 또 주장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 공개는 당연한 거라고 저희 경실련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공원 조성의 임무는 광주시에 있고 다만 재정 부족이라든가 인력 부족, 시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을 건설업체가 대신하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의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민들이 누려야 될 공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비용도 시민들이 입주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로 인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다소간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정해진 일정 안에 이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든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광주시에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검찰 수사도 있고 또 뭐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내용도 네.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몰제 시간 이전에 네. 일단락 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경실련 서재형 건축도시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빅그린 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설립합니다. 전남대는 정부 공모사업에 광주시와 테크노파크, 그린카 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99억 원을 투입해 AI와 미래형 수송 시스템을 융합한 산학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56%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분양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해 광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뜻한 강진에서 키운 딸기가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생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종묘로 농사지은 덕인데요. 새 농법에 거부감이 적은 새내기 농부들이 딸기 조기 수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을 하다 지난해 귀농한 새내기 농부 36살 정철 씨. 첫 해 농사를 한 게 무색하게 딸기 농사가 잘 지어져 강진군에서 손꼽힐 정도로 빨리 수확하는 농가가 됐습니다. 일단 도시 생활보다는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마음도 더 편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 농사가 그렇다고 쉽지는 않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강진 지역에서 딸기가 나는 철보다 한 달 빨리 딸기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1kg에 25,000원 선에 납품해 여기저기 너나 없이 수확하는 12월 중순보다 평균 5,000원가량 수익도 좋습니다. 초봄 수확철과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두어 달 겹쳐 흔히 1년 14달 농사로 불리는 딸기 농사. 수확에 집중하다 보면 모종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새내기 농부들은 새로 보급되는 육묘 기술 등 신농법을 거부감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량한 묘를 심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묘를 만드는 육묘 기술을 배양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새내기 농부들의 딸기는 선배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 선별장을 통해 올 겨울 동남아 수출길에도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사랑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광주 출신 소프라노 남현주 씨 등이 출연해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환우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희망 웰니스 센터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광주1고가 친일 교가를 교체했습니다. 광주1고는 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가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가 곡을 붙여 새로운 교가를 완성했습니다. 새 교가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1고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이지만 그동안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것과 관련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예방책 마련과 대응 시스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수도관 교체도 시급하지만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특산물 460여 개가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인 L롯데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L롯데 산지 직송관에 무안 황토 쌀과 완도 활전복, 나주 녹색 한우 등 전남 지역 160개 우수농가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460여 개가 올해 9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 특산물을 가공한 가정 간편식과 석류 진액 등 다양한 건강 보조식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입니다. 광주에서는 18,563명이 38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관공서나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은 출근이 오전 10시로 늦춰집니다. 또 듣기 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나 주민생활 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문자나 마을방송으로 전달되는 긴급 재난 상황 등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착안한 건데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는 형태로 이미 앱 자체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1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립극단의 가족 오락극 멍키 열전이 내일 나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멍키 열전은 세계 문학 속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인데요. 당일 나주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7회째를 맞는 원묵회 서예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회원 9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서년들의 명시를 서예로 창작한 한글, 한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포스터 크기부터 대형 작품들까지 묵향 가득한 전시를 감상해 보시죠.